모두들 반갑습니다. 대구 타이거입니다. 오늘 약간 이걸 보면은 공무원분들이 날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웃긴 건 나도 공무원 별로 안 좋아해. 욕 좀 해도 되나? 아니다, 나 이거 약간 교육 방송이라 가지고 쌍욕으로 박으면 안 될 것 같고. 시작하죠. 내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미 다 저번에 했던 얘기입니다. 살짝 메모장에 적어놨는데 내가 적어놓고도 뭔 말하고 있나 곱씹을 때도 있어요. 내가 요즘 이 현악 삼중주를 들어요. 노래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현실은 진짜 지옥 같다는 걸 알면서도 이 바이올린, 첼로 이렇게 노래를 듣고 있으면 기분이 정말 좋아져. 옛날 어렸을 때는 이런 노래 별로 안 좋아했는데 늙으면서 오케스트라 같은 노래들이 정말 나한테 좋더라고. 편안해져. 개소리 여기까지 하고, 가계부채 국가부채 예전에도 말했던 거예요. 키포인트는 똑같아. 나는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게 맞는 건가, 은행이 돈을 벌자 그 수익에 급해서 대출을 해주고 있는 게 이게 나중에 우리에게 도구로 돌아오지 않는가라는 거고. 물론 지금은 이제 대출하는 게 빡세지긴 했어요. 그건 대출 금리가 올랐기 때문이죠. 심사도 어려워졌고. 근데 나는 걱정인 게 정말로 먹게 살기 힘들어가지고 생계형 대출을 한 사람들이 정말 걱정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경제가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위기는 더 올 것 같고. 근데 가계부채가 심각해졌던 거는 지금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이 미친놈들인데, 나는 솔직히 이딴 놈들 걱정 1도 안 해. 뭐하러 그런 놈들 걱정을 해줘. 단지 내가 걱정인 거는 그 가계부채가 심각해져가지고 나중에 도구로 우리한테 돌아올 때 그게 걱정인 거지. 이게 한 사람한테만 가는 게 아니고 경제가 하나 둘씩 무너지면서 우리들한테 그 피해가 찾아온다고. 근데 얘네들이 이제 정부에서 금리를 올려버리게 되면은 생계형으로 대출한 사람들한테까지 피해가 간다고. 그게 걱정인 것이, 내 말은. 그게 제일 걱정인 거예요. 그게 걱정이야. 나는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서 빚을 져야 된다는 것도 솔직히 반대예요, 나는. 근데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정부가 왜 안 하고 있는지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이야기도 내가 저번 영상에서 했지만, 물론 지금은 이제 국가가 빚을 져야 된다는,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을 해서 약간 국민의 빚을 탕감해 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나는 중립의 입장에서 보면은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되지 아직까지도 나는 답이 안 나오고 있어, 나한테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줄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된다면은, 그러니까 국가가 빚을 내서 가계부채를, 그러니까 국민이 주고 있는 빚의 짐을 덜어줘야 된다면은 폭탄 돌리기 한 이 새끼들한테는 절대로 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제외를 시켜야겠지. 부동산이나 뭐 투자나 그러기 위해서 빚을 낸 놈들은 제외를 시키고, 단지 생계형이나 먹고 살려고 일자리가 없었을 때를 대비해서 대출을 한 사람들한테는 탕감을 시켜줄 수 있지만, 그런 놈들을 아닌 놈들은 해주면 안 된다고 봐요.
내가 그래서 이렇게 적어뒀던 거예요. 생계형으로 대출한 사람들한테까지 피해가 갈까봐 걱정인 거지. 만약에 나는 지금 정부가 부채를 발행을 해서 국민의 가계부채를 탕감해줘야 한다. 이것도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 중립 입장이야. 근데 만약에 정부가 그렇게 해준다고 한다면은, 탕감해준다고 한다면은 부동산이나 투자나 그런 거를 해서 대출을 한 사람들은 제외시켜야지. 단지 생계형으로 대출한 사람들을 탕감해주는 게 맞다고 봐요. 내 입장은 그래. 내 입장은 그렇고, 물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가지 나한테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저도 다 알아요. 이미 가계부채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했었고, 저번 영상에서 국가부채를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한 건데 한 말이에요. 그냥 여기에 대해서 거론하지 맙시다. 그냥 만약이에요. 별로 싸우기 싫어. 여러가지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결론 지으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나는 뭐 이거는 여담 얘기하는 거에 안 적을게요. 나는 뭐 이번에서 정부에서 하는 뭐 청년 정책이라든지 뭐 2차 재난 경우 못 받았고 1차 재난 뭐 가족이 받았던 거니까 뭐 2차 재난 지원금 청년 정책 요번에 긴급구직 특별지원금인가 그거 받으라고 나한테 문자 왔었는데 난 아싸하고 그거 신청했거든. 근데 다시 전화하니까 난 해당 사항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거 취소한다고 진짜 애먹었어 요번에. 뭐 내가 그 양식을 써가지고 보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거 사진 찍어서 보냈어 오늘 대구 고용센터에서. 어찌나 다시 보내라고 틀렸다고 올가매던지. 진짜 나 공무원인데 역겨워 오늘. 지들이 그냥 사인 대충 해서 하면 되지 뭔 씨. 난 진짜 공무원들 존나 싫어해. 아무튼 공무원들 싫어한다는 거를 이야기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건 아닌데 그냥 갑자기 그냥 공무원들이 짜증나서 우리나라 공무원들 싫어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이씨 까먹었다. 잠시 있어봐. 기억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혜택 받은 게 1도 없어. 혜택 받은 게 하나도 없다고. 요즘에 그런 말들 나오잖아. 4대 보험 들고 일하면 바보라고.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잖아. 아무튼 내가 뭐 그런 말 하고 싶었던 건 아닌데 정책 짜는 애들이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는데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좀 더 기운을 나게 해주는 정책을 해주면 좋겠는데 정책이 개판이야 씨발. 이번 정부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난 문정부 비판할 생각 없어. 다만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이게 제일 중요해. 국가부채. 왜 자꾸 국가부채 이야기가 나오는가? 나는 솔직히 국가부채 늘어나도 된다고 보는 사람인데 그게 엄청나게 계속해서 늘어나면 안 되고 가계부채를 신경 써주면서 부채를 늘려나가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이지.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당신 아까 전에 국가부채 편들었던 사람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국가부채를 늘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인데 그걸 이제 어느 정도 비율을 따져가면서 하나하나
계속 개선하면서 조금씩 늘려나가야 된다 이 말이지 내 말은.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해야 될 거는 이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예요. 지금 이게 공무원 연금 부채만 1000조가 넘었어. 1069조인가 그래. 지금 매년 적자야. 심지어 2016년에서 2019년도 동안 매년 2조 원대의 적자가 났어요. 6, 7, 8, 9, 4년 얼마냐 그거. 4일은 428 벌써 8조 가까이가 적자가 났다고. 근데 군인연금 국가보전금까지 포함하면은 연속 3조 원대입니다. 연속 3조 원대. 3조 원대. 4일 인상 326, 339, 34, 12, 12조 원 가까이 적자가 났답니다. 지금까지 매년 2조 원씩인데 거기에 매년 불어나는 군인연금까지 포함하면은. 근데 이게 국민 1인당 국가 채무가 얼마냐 나눠봤더니 약 1천만원 284만원 그러니까 1284만원입니다. 내가 지시도 않은 이 빚이 벌써 1284만원이에요. 난 아까 말했지만 대출도 안 했어. 빚도 없어요. 물론 물려받은 자산도 없지만 내가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개혁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도 지금 폭탄 돌리기 하고 있어. 이거 건들면은 공무원들 난리 지길까봐 폭탄 돌리기 하고 있다고. 다음 정부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한 8년 전인가 9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이 지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냐면 내가 보신 말은 지금 이 문제뿐만 우리나라 경제에서 좀 차지하고 있는 일이 이것뿐만은 아니겠지만 나는 일단은 이거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이거부터. 요즘 우리나라 정책 보면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국민들한테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문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 많이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 많이 걷는 거 찬성이에요.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돈 많이 걷는 거 찬성입니다. 근데 내가 제일 걱정인 거는 정말로 서민들한테 세금 지갑까지 뜯을까봐가 걱정인데 난 이 서민의 기준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의 우려감을 표할 수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정부가 생각하는 서민의 기준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감을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난 주식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1억도 안 돼. 아무튼 간에 내가 왜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을까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현탐이 왔어요. 내가 이런 일을 이야기해봤자 뭐 바뀌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해보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싶네요. 요즘 유튜버 같은 데 보면은 문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문제 이야기를. 근데 그 문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결론이 그거야. 나라 경제가 망하니까 달러를 사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래.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 중 하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죠? 이번 정부가 국민들한테 세금을 많이 뺏으려고 지금 그런 생각을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나는 문재인 지금 대통령님께서
옛날에 했던 말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지갑을 지키겠다고 했었던 분인데 정부가 억지로 돈을 뺏지는 않겠지만 반대로 그 지갑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금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문 정부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부를 비판하는 건 아닌데 그냥 점점 갈수록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있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정부가 뭐 지원금 주는 것도 없고 솔직히 청년 정책 난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최저 시급 받는 4대 보험 들어가는 그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양극화는 계속해서 심해져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포기해야 되고 집사는 꿈도 포기해야 되고 이해가 안 돼서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그냥 흑수저는 계속 흑수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뭐 내가 그걸 벗어나려고 노력을 안 했니 그런 이야기는 진짜 개소리 같거든. 나는 언제까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결국 나 자신을 비판하게 돼. 웃긴 건 그니까 내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것도 존나 웃기고 내가 왜 이런 상황에 빠졌을까 오래를 생각을 해보는데 자연스러운 사회의 법칙에 내가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지. 정말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폭탄 돌리기에 진짜 한 방을 노린다든가 사기를 친다든가 그런 방법은 있지. 근데 합법적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잠깐 현타음이 온 거예요. 방금 전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봤자 공무원 연금 충당부채 그러니까 연금 부채를 그냥 이대로 계속 둘 것 같고 변하는 게 없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 초고령화, 초저출산이 계속 될 건데 정말로 어떤 생각을, 어떤 해답을 가지고 있을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잠깐 현탐이 오는 거예요. 당신에게는 해결 방법이 있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해결 방법이 있냐고. 지금도 이미 우리나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살짝 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닫을 수 있는 방법을 당신들이 가지고 있을까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높으신 직급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오늘 말을 하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적지는 않을게요. 앞으로 향후 20년, 30년을 생각했을 땐 내겐 희망은 찾아오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20년, 30년 동안 일해가지고 그냥 번 돈 혼자 쓰고 그냥 즐기다가 나중에 병 걸려서 뒤지든 말든 병 걸리면 그냥 한순간에 죽을 수 있는 뭐 핵 떨어지면 핵 떨어지는 곳에 달려가고 싶어.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그 꾸고 있는 그 꿈에 저는 희망이 언제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그냥 갑자기 현탐이 와가지고 내 기분이 가라앉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